안녕하세요. 당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도 공부할 겸 심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심리를 잡기 위해서 해야 될 올바른 행동이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라 굳이 뭐 뻔한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런 뻔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또 마음을 다잡을 겸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는 욕심 관리가 있겠죠. 한 달을 기준으로 대략 20거래일로 따지자면 1년이면 240거래일 정도 되죠. 근데 이거 매일 240일 연속 수익일 순 없어요. 그리고 또 이걸 또 더 길게 따지자면 저희는 매매를 또 길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길게 보셔야 되잖아요. 몇 년 막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이걸 계속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매매를 어느 정도 하시고 종목도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 잘 버시다가 한 번에 크게 잃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고 지금도 언제 또 그럴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걸 계속 생각을 하려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근데 꼭 수익을 잘 내다가 한 번에 크게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의 그 이때까지 쌓아왔던 거는 보지 않고 그저 하루에 손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매매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 매매를 하려고 해도 매매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내가 잘하는 매매가 안 나오는 그런 장인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처음 올라올 때는 한 가지 방법을 파라고 하잖아요. 제가 하는 게 스캘핑 매매고 근데 변동성이 없으면 스캘핑 매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형주가 움직여서 대형주는 천천히 움직이죠. 그리고 변동성이 막 요동치는 변동성이 아니니까 저는 오히려 대형주 장세가 펼쳐지면 많이 힘들어해요. 돈을 벌기도 힘들고 오히려 대형주를 보고 짝꿍 매매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관점 매매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매매가 많이 힘들어요. 이런 날에는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매매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벌 수 있는 날이 아니구나. 근데 이 하루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때까지 쌓아왔던 그런 10만원, 10만원, 10만원 이런 공든탑들이 금방 무너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심리 잡는 거에서는 욕심 관리에서 다른 거는 뭐 최대 수익을 뽑고 싶다 이런 욕심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대 수익을 갖다가 더 뽑아줄 더 수익을 뽑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면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을 도전하려고 했는데 8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도전을 했는데 80만 원이 60만 원이 됐으면 그때는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은 벌었지만 최대 수익이었던 그 80만 원이 생각이 나면 그때부터 매매가 안 돼요. 이상하게 매매가 안 돼요. 이거 시장이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내가 심리가 꼬였다는 걸 누가 어떻게 아는지 몰라도 매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는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심리의 또 올바른 행동인 게 두 번째는 손익비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장에서 저로 따지자면 변동성이 큰 장이죠. 이런 장에서는 수익을 잘 뽑아주고 그리고 그와 맞지 않는 장에서는 수익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거나 손실을 최대한 적게 보려고 해야 돼요. 어제만 해도 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변동성이 크지도 않았어요. 제 계좌의 변동성이 그냥 딱 보합 수준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 안쪽에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거 계속 마이너스 갔다 플러스 갔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거 보니까 오늘 크게 내가 벌 수 있는 날이 아니구나. 그냥 0 정도에서 만족하자 하고 0에서 끝난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미 내가 생각했던 애들은 다 올라갔고 거기서 내가 매매를 했는데 그 후속주들 매매를 하면서 오늘 후속주들이 가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그걸 늦게 깨달았죠. 이미 맞고 난 다음에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인정을 하고 어제도 보합으로 넘어왔죠.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가장 잘하는 시간대와 못하는 시간대의 비중을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안 하시거나 못하는 시간대는. 저는 사실
변동성이 큰 아침 시간대에 매매를 가장 못해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한 번에 오를 때 이게 뭐가 더 좋은 종목인지 판단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이미 놓쳤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잘 가는 종목도 그 뒤에서 따라붙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건 제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침장, 오전장 9시부터 10시 사이에는 비중을 좀 줄여서 매매를 하는 편이에요. 거기다 이제 좀 장이 좀 잠잠해졌다 싶으면 9시 20분이든 30분이든 40분이든 비중을 한 70% 정도까지 올려서 매매를 하고, 거기다가 오늘 장 진짜 괜찮다 싶으면 그때는 뭐 풀빵, 미수 풀빵이죠. 미수 풀로 해가지고 100%로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잘하는 시간대에 비중을 나누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따지자면 계좌 관리예요. 버는 금액의 일부분은 출금을 한다. 이게 제 어, 매매 원칙은 아니고 제 기준이거든요. 제 원칙이고, 만약에 그리고 장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지레 겁먹어서 출금을 하는 게 제 계좌 관리예요. 이거를 안 하고 쭉 올라가면 좋죠. 물론 좋죠.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막 한 번에 쭉 올라가서 막 1000만 원, 1억, 막 10억 만들면 좋죠. 근데 아무도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저는 한 번에도 이렇게 크게 맞는 게 많았었는데, 이 계좌 관리를 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마이너스가 생겨도, 그래, 뭐 이 정도야 때까지 번 게 있지. 그리고 그 번 걸 한 번에 잃은 게 아니라 제가 또 따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따로 어딘가 쓰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 큰 돈이 아니라서 이걸 모아놓고 있으면 이게 바로 제 심리가 되는 거예요. 든든한 저의 그 백이 되는 거죠. 매매가 조금 꼬여서 마이너스가 살짝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한 10% 조금 넘게 생겨가지고 마이너스가 좀 크다 싶어도 멘탈이 나갈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굳이 뭐 예를 들면 지난달에 900만 원을 벌었는데 오늘 마이너스 한 30? 이거 가지고 굳이 멘탈이 나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그 매매가 꼬인 거를 풀기가 더 쉬워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테마가 오르면서 그거에서도 박자를 잘못 타서 오를 때 샀는데 뭐 조정을 줄 때, 내가 생각했던 미리 준비했던 종목이 아니니까 불안해서 팔았다가 다시 올라가면 멘탈 나가잖아요. 이걸 그러면 박자를 잘못한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면 뭐 순환매가 돌고 있는 장에서 나는 이 섹터, 이 섹터, 이 섹터를 보고 있었는데 다른 섹터가 올라와서 거기서 매매하는 도중에 내가 생각했던 섹터가 올라왔어. 이러면 또 박자를 잘못 탔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거 심리가 꼬이고 매매가 꼬였잖아. 이걸 근데 풀어주려고 하면 심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야지 매매도 정상적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매매를 내가 잘하려고 해도 심리가 꼬여 있으면 매매가 잘 안 풀려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저는 출금이란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대부분 일부 사람들이 저한테 이 정도면 금액을 더 키워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금액을 좀 더 올려보세요라고 하시는데 저는 4월달이 장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실전 투자재만 봐도 퍼센트가 1000%를 뽑아주신 분이 2등이, 평소였으면 충분히 1등 하실 만도 했던 퍼센트인데 1등이 거의 막 1600, 1700 이렇게 퍼센트를 뽑아주니까 1000% 내신 분도 2등이야. 그만큼 장이 저는 스캘핑 치기 좋았고 변동성도 좋았고 오히려 한번 올라줄 때 가장 잘 올라줬던 그런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좌 관리를 꼭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막하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저는 매매를 아침에 8시에 이제 장이 시작하면
대체 거래소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안 하더라도 봐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미리 선행으로 움직여 주는지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걸 8시부터 보려면 더 일찍 일어나서 뉴스 한번 싹 훑어봐야겠죠. 이때 매매를 할 때 저는 비중을 줄여서 매매를 해요. 예를 들면 아무리 비중을 많이 태워도 50% 비중만 합니다. 최대 비중을 50%만 비중으로 해요. 그럼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 장중에 뭐 50%든 70%든 뭐 비수 풀로 때리든 출금 가능 금액이 남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계좌 관리의 첫 번째, 번 금액에 비중을 나눠서 이제 번 금액에 내가 100만 원을 벌었어. 50만 원을 출금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야 돼. 50%는 출금을 한다. 아니면 난 30%만 출금을 해서 계좌와 이걸 비율을 맞추겠다. 근데 나는 좀 더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 난 70%는 출금을 하고 30%만 계좌를 키워볼래. 하면 이게 마음이 편한 게 200만 원으로 제가 만약에 5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반튼을 출금을 하게 되면 225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다음날 만약에 마이너스를 보고 시작하더라도 나는 어차피 200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225만 원에서 마이너스를 봐서 200이 다시 돼도 난 처음이랑 똑같아. 거기다가 나는 이미 25만 원을 출금한 게 있으니까 여기서 25만 원 더 잃어야지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저는 출금하는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모두가 선택받은 인간일 수는 없잖아요. 저는 뭐 10만 원으로 20만 원으로 뭐 몇억 몇십억 만드신 분 출금 없이 이렇게 쭉 올라오신 분 있잖아요. 어느 정도 금액 갈 때까지 막 10만 원으로 뭐 4, 5천 벌 때까지는 출금 안 하고 왔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 과정까지를 본다면 전 선택받았다 생각해요. 세폭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실력도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실력을 아무리 쌓아도 이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저는 그렇게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계에 부딪히기 전에 미리 지레 겁먹고 출금을 조금 해놓고 이제 내가 출금을 해놓은 게 좀 안정적으로 있으니까 그럼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한번 해보고 그때도 내가 욕심을 부렸을 때도 안 된다 싶으면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좌 관리도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행 가기 전에 잠깐 좀 일찍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고 저도 이거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5월달 장을 열심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매매하다가 심리가 꼬이더라도 그래 나는 지난달에 수익을 꽤 내놨으니까 거기다가 지난달에 번 거에 비해서 예수금도 적으니까 나 이거 돈 다 잃어도 나는 수익으로 저번 달에 많이 벌어둔 수익을 지켰다. 만약에 내가 900으로 다 해서 900을 다 잃었으면 돈을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됐을 텐데 나는 지켰다 생각을 하면서 이걸 내 심리로 만들어서 심리를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5월 이제 시작이죠. 솔직히 5월 2일 날 저 때는 뭐 연휴도 있고 하니까 5월 달로 치지 말고 5월 7일부터 5월 달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여유롭게 오히려 더 나는 하루에 100%꼭 벌어야 돼 이렇게 하면 그런 기회는 오질 않습니다. 나는 오늘 꼭 100만 원을 벌어야 돼 하면 잘 안 와요.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강박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내가 잘하는 매매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충분히 잠깐 정신을 차렸을 때 보면 100만 원 다 와 있는데 이렇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100만 원 도전을 해볼까? 아니면 여기서 만족을 할까? 선택을 하면 되죠. 만약에 만족을 못하고 100만 원 도전해보자. 그래. 하고 했다가 수익금이 좀 깎이면 내가 생각했던 그 커트라인까지만 딱 정해놓고 그래 나는 오늘 50만 원만 챙겨갈게.
80만 원인데 나 50만 원만 챙겨갈게. 30만 원은 다음, 죄송합니다. 다음 매매를 위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계좌 관리를 하시면 충분히 심리를 좋게 만드는데 충분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 가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하도 이제 많이들 봐주셔가지고 좀 부끄럽지만 뭐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 스스로가 별거가 아닌데 뭐 이러저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그리고 제가 뭔가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심리가 잘 잡힐 것 같다고 제가 생각한 거를 한번 정리하는 겸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저도 이거를 여행 가는 도중에 그 뭐 택시나 버스에서 저장해놓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연휴 동안 저는 심리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앞으로도 승승장구 하시고, 어, 지금 살짝 위기이신 분들은 위기를 되돌려서 시장한테 한방 먹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로 원래 말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화이팅입니다.